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취학 어린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줄곧 아이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어머니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 키우랴 돈 벌랴 아주 매일 정신없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단하긴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저는 큰 굴곡 없이 살았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결코 없을 줄 알았던 일, 바로 이혼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7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결혼하자마자 들어선 우리 큰아이와 연년생인 둘째 아이들 커가는 거 보고 남편 잘 되는 게 저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나이 먹어도 철없이 자기 인생 살겠다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눈이 뒤집히면 뭐가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지 분간을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이혼한 지 벌써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혼 사연이야 흔하디 흔하지만 제 사연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제가 일하는 동안 맡아서 챙겨주시고요. 시어머니는 가정을 버린 남편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호적에서 파버릴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셔요. 사실 저 이혼하는 걸 지켜본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은 다 걱정했었어요. 저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랬죠. 왜 그리 미련하냐.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을 거다 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왜 시어머니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이혼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구독자분들도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인배인지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해야겠네요. 남편과 결혼 생활은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남들 사는 거와 다를 바 없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투닥거리면서 정신없이 살았죠. 아이들이 연년생이다 보니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십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엄마랑 딸처럼 지낸다고 하면 다들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고 친정아빠도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제 자매도 없이 혼자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남편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할 때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모은 돈도 많이 없고 집안도 평범하고 친정엄마도 안 계신 제가 아들 짝으로 분명 모자라다 여길만 하실 텐데도 어머니는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너 만난 걸 땡 잡은 줄 알아야지. 나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저놈을 잘 안다. 아직 철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해서 한참을 더 커야 해. 근데 너처럼 분에 넘치는 마누라를 얻었으면 모시고 살아야지. 나이 30 넘어서 만나는 여자가 없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누라 하나는 아주 잘 데려왔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내가 아주 절하고 싶은 심정이야. 어머니가 저리 말하시면 남편은 그때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와이프가 자기 무시하면 어쩌냐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듣기 싫어하기도 했고요. 아유, 엄마. 다른 집들은 아들 잘났다고 유세하는데 엄마는 왜 아들 타박을 며느리 앞에서 하고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라는 말이야. 가만 보니 결혼하고 나서 네가 새아가한테 하는 게 영 예전만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 왜 결혼해서 너는 살이 찌고 새아가는 바짝바짝 말라가니? 응? 새아가 너도 혹시 이놈이 너 속상하게 하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빼놓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인 놈이 마누라 속이라고 안 썩일 리 없지. 어머니 말에 따르면 남편이 어머니 속을 참 많이도 썩였다고 해요. 남편은 장남이고 밑으로 시누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워낙 오빠가 엄마에게 혼나는 걸 보고 커서 그런 건지 눈치가 빤해서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뭐든 잘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셔서인지는 몰라도 이혼한 지금까지 신우이랑도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 신우이는 현재 외국에 나가 사는데 아이들도 고모와 영상통화 자주 할 정도로 참 좋아하고요. 그냥 아빠만 없다 뿐이지 크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시자 노릇한다는 다른 시어머니와는 다른 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전세를 마련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친정엄마 없는 티 내고 싶지 않아서 남들 하는 격식은 다 차려서 시집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준비한 예단비를 너무 고맙게 받으시고는 얼마 후에 저에게 예단비와 같은 금액을 건네시면서 꾸민비를 하고 살림 모자란 거 있으면 넣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네가 준 예단비는 잘 쓰마. 이건 엄마가 너한테 따로 주는 거야. 내가 예물은 따로 대단하게는 못 해주지만 이걸로 너랑 지훈이 마음에 드는 반지나 시계 하나씩 사도록 해. 혹시 모자란 살림 있으면 보태서 사고 너 하고 싶은 곳에다 마음껏 쓰렴. 네 친정엄마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이건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해오는 것도 많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 넣어두세요, 어머니.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 게 신기하고 고맙다. 마음 같아서는 집이라도 해주고 싶다마는 그럴 능력은 안 되니 그게 미안하지. 아무튼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내 가족 될 사람인데 미안하느니 뭐니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 아들이랑 오손도손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된다. 지훈이도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리면 아마 잘할 거야.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다. 네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들 만나면서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개의치 말고 얼른 넣어둬. 친정아버지가 너 시집 보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야. 아버지 잘 보살펴드리고 결혼해서도 나는 상관없으니 가까이 살면서 잘 챙겨드려라. 그때 친정아빠가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결혼할 때도 아빠가 걱정이라 눈물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친정아버지 잘 챙기라고 하시면서 저를 배려해 주셨고 결혼해서도 우리 반찬 챙겨주실 때는 친정아빠도 신경 써주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감사하죠. 저는 대한민국 시어머니 중에 이런 분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이만하면 제가 왜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잘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까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도 혼자 남매를 키우신 억척스러운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후에 작은 식당 운영하시면서 남매 키우시고 속 썩이는 아들이지만 어떻게든 사람 만드신다고 대학 보내고 결국은 먹고 살 만한 직장까지 다니게 해주셨죠.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만 해도 저에게 목을 매던 사람인데 철없는 면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런 좋은 어머니를 둔 사람이니 분명 결혼해서도 저와 큰 문제 안 만들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둘 연년생으로 낳고 키우면서는 기억이 다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둘째 낳고 나서는 친정아빠가 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아빠도 신경 써야 하고 아이 둘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마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남편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남편과 싸울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다들 아이 낳고 육아하는 문제로 싸우신 경험이 있을 테지만 저 같은 경우 문제는 남편이 아이 낳기 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당연히 회식도 자주 있었고요. 제가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기르는 아이 아빠가 주말에도 자기 개인 약속을 잡고 혼자 운동은 꼭 해야 하는 등 본인 할 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본인 생활이 침해받는 걸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애들 케어하느라 얼굴에 뭐 하나 찍어 바르기도 힘들었는데 남편 혼자 할 거 다 하고 다녔죠. 옷도 사 입고 골프도 치고 다니면서 혼자 신수가 훤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본인 몸 챙기는 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들 좀 같이 봐주면 좋으련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고 하고는 밤 9시가 넘어서 오기 일쑤였죠. 그때 되면 저는 애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이미 다 재워놓은 후였고 집 정리도 대충 마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늘 평화로운 집의 모습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맛이었죠. 성격상 지저분한 건 못 보는 탓에 늘 제 몸이 고단했어요. 이런 상황에 아마 폭발하지 않을 여자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남편에게 부탁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갈리 만무했죠. 당신은 혼자 참 편하게 산다. 애들은 나 혼자 낳았니? 대체 당신은 누가 애 아빠로 알겠어? 내가 돈 안 버니까 애들 케어며 집안일이며 다 감수한다 쳐. 그래도 당신이 최소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까지 당신 혼자 약속 잡고 아주 싱글처럼 산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한다 정말. 아니 애들도 순하고 먹고 자고 잘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순하냐? 당신 정도면 수월한 거야. 그리고 알잖아. 나는 애 아빠라고 원래 했던 생활 패턴 포기 못해. 직장 생활하면서 외모 가꾸는 것도 능력인 거 몰라? 정 억울하면 당신도 애들 잘 때 가서 운동이라도 하면 되잖아. 당신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야? 나한테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마. 애들 재우고 자기 할 일 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애 키우며 살지. 내가 뭐하러 당신 밥 해주고 빨래까지 해주고 치닥거리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저와 남편이 투닥거리는 건 어머니가 눈치채고 계셨어요. 저는 대충 눈치로 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남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들 봐주시고 제가 잠깐씩 숨 쉴 틈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니었으면 애들 둘 다 귀적에 차고 있던 시절을 어찌 견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즈음 주거를 고민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전세를 4년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리해서 집을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최소 3년간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이건 뭐 완전 독박육아 당첨이구나 싶어서요. 이사도 가야 하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지방 발령까지 겹치니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리고 저는 도저히 혼자 애들을 케어할 자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부부가 들고 있는 전세 자금으로는 집을 사도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외벌이하는 마당에 우리 부부에게는 무리였죠. 그러니 어머니가 합가하자는 제안은 저에게는 고민해 볼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겠죠. 가뜩이나 주말 부부하면서 제 등살에 올라와서 아빠 노릇하기 귀찮았을 텐데 자기 엄마가 같이 육아해준다고 하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지훈이 지방 내려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힘들 거다. 현수애미 혼자 애들은 어찌 보니.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애들 봐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많이 힘들 거야.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같이 살면서 애들 봐주고 싶은데 어떠니? 남편은 합가하자는 소리에 반색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어이,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좋죠.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 혼자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나도 내려가서 마음 편할 거고 이 사람도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지. 저도 좋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 그게 걱정이죠. 애들 아빠 내려가고 나면 집은 어떻게 이사하고 혼자 애들 어찌 케어해야 하나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랑 사는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죄송하죠. 다행히 어머니 댁은 구축이긴 하지만 애들 어린이집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또 평수도 넓어서 복닥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요. 어쨌든 어머니와 합가하고 나서 남편은 구미로 내려갔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는데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본격적인 주말 부부로 생활했고 저랑 어머니는 아이들 케어하랴, 어머니 가게 운영하랴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시어머니와 사는 게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워낙 어머니와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지만 정말 돌아가신 친정엄마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랑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다들 시어머니인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랑 제가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제가 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더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마음 써주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 며느리 부모님 상에 시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조문 와서 부의금 내는 정도가 다인 세상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장래 내내 우리 애들 케어해 주셨고 시누이도 내내 제 옆에서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없는 저에겐 너무 심적으로 의지가 되었죠. 물론 남편도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상주인 저와 같이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이야 당연한 거고 친정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신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정말 내 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떨어져 사는 동안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가더라고요. 처음 말했던 3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 남편도 지방 생활을 곧 정리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불쑥불쑥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애들이 있으니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혼자 내려가 있는데 한번 사는 걸 봐야겠다 싶어 간다고 하면 남편이 힘든데 애들 데리고 굳이 움직이지 말라며 내려오는 걸 긋고 말리기도 했고요. 사실 남편과 같이 지낼 때보다 얼굴을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더 싸울 일이 없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 낳고 살면서 남편과 애틋한 부부의 정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본인 몸만 열심히 챙기기도 했고 그런 이기적인 남편에게 저도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애들 사진만 주고받는 게 다였죠. 집안 식구들 챙겨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뭐 그렇게 정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남편과 우리 애들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저에겐 1순위였어요. 남편과 떨어져 사니 소원한 거야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부부 사이에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말보도 감수해가며 바짝 벌어보겠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주말부부 하면서도 약속한 생활비는 늘 꼬박꼬박 보냈고 외려 같이 살 때보다 더 부드럽게 저를 대했고 혼자 애들 케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가끔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래도 철드나 보다 했어요. 물론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저 주말부부 한다고 하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남자 혼자 놔두면 가만히 있는 줄 아니? 절대로 안 그래. 남자는 시간 많고 돈 있으면 무조건 딴 생각한다.
네가 남편 믿는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남편한테도 네가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딴짓 못하는 법이다 너. 내 말 명심해. 에이, 우리 그이 잔머리는 못 굴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하는 짓이 눈에 다 보여서 문제지. 이제 조만간 본사 발령 난다고 하니까 같이 살 텐데 뭘. 남자들이 어디 다 그렇겠어? 다들 내 남편은 안 그럴 거다 믿고 사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고 나서야 알지. 아,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빈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이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요즘은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종종 하는걸? 그 사람도 빨리 같이 모여 사는 날이 오길 이제나 저제나 바라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과 달리 남편은 떨어져 사는 기간 동안 아주 신나게 본인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같은 일이 남편의 지방 생활을 정리할 시점에 일어나는데요. 저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 몰래 갈 때까지 가다가 발각되는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당당하게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당했습니다. 저처럼 잘못한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경우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싶네요. 어느 순간 남편이 자꾸 평일에 연락이 안 되긴 했습니다. 특히나 퇴근 이후 시간 종종 애들과 영상통화를 하곤 했는데 남편은 언젠가부터인가 거의 영상통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 프로필 사진은 원래 우리 아이들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조만간 지방생활을 정리한다던 사람이 뜬금없이 저에게 그만 살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자로 딱.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도 둘이나 있는 부모인데 문자 한 통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득달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문자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린데? 무슨 의미가 있냐니? 우리 애들 부모야. 책임져야 할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니 대체 왜 그러는지 이혼하자 말자. 그랬더니 침착하게 하는 말이 황당하게도 저에게 마음이 식었답니다. 여자로서 보이지가 않는다네요. 당신을 분명히 좋아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당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당신도 애 둘 낳고 너무 변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부드럽게 말한 적 있어? 맨날 애들 때문에 지쳐있고 피곤하다는 소리에 도와달라는 소리나 하는데 남자가 안 질려? 게다가 몸이 떨어져 있으니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말해줄래? 그런 이유로 그만 살자고 하면 알았다고 할 여자 대한민국에 없어. 당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애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어차피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더 잘 키울 테고. 내가 위자료 넉넉히 주고 양육비도 보낼게. 난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사실 나 여기서 정말 평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를 만났어.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인 것 같아. 물론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내가 죽일 놈인 거 알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맘대로 되는 일이야? 사랑에 빠지는 게 죄냐고. 그럼 그렇죠. 남자가 그만 살자고 하는데 여자 문제가 아니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자기 맘대로 되냐니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남편 놈이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는 순간 설마 했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여자를 만난 사실을 실토하고 사랑 운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며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어머니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다음 날로 바로 남편이 생활한 구미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급하게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무슨 일이냐며 걱정이 한가득 하셨습니다만 저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다녀와서 말씀드리마 하고 일단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자취방 번호는 바꾸지도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지만
저는 그 작은 집을 둘러보면서 이곳에 여자 손길이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칫솔도 2개, 널브러져 있는 여자 옷. 남편은 아주 마음 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날 퇴근해 온 남편이 불 꺼진 방에 제가 있는 걸 모르고 악소리를 내며 놀라더군요. 당신 뭐야? 내려오면 내려온다고 말을 해야지. 귀신인 줄 알았네. 그래, 당신이 말한 거 확인하려고 왔어. 여자가 맞더라.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사람인데 설마 미안함이 없겠어? 근데 내가 이미 당신이랑 결혼 생활 지속할 마음이 없는데 어쩌겠냐?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거 아실까요? 제가 이성 잃고 날뛰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년이 누군데? 당신이 살고 싶다는 그년, 대체 뭐하는 년이길래 남의 가정 깨가면서 당신이랑 산다는 거야? 당신이 애 2 딸린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겠다는 거냐고. 그런 거 다 감수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야. 미안하지만 나 서울 발령 나는 때 맞춰서 이혼했으면 해. 그래야 나도 엄마 집으로 들어가지. 당신 애들 데리고 나가달라는 소리야. 우리 전세금 뺀 거 그거 당신 다 줄 테니까 정리해줘.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집을 나가라고?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애들이랑 내가 사는 어머님 집에 들어오겠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당신 어머니가 퍽도 허락하시겠다. 당신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야. 도덕성까지 상실했니? 잘못한 사람이 나가 살아야지 왜 나더러 나가래? 나는 절대 못 나가. 이혼? 내가 순순히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난 절대 못 해줘. 그랬더니 남편이요. 제 옆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제발 이혼해달라고요. 그때 느낀 자괴감과 배신감, 여자로서의 비참함.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실 겁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순순히 이혼해주는 일 없을 거라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레 무슨 일인지 묻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상가녀와 바람이 났다는 것과 심지어 이 집에서 살겠다며 저와 애들더러 나가줬으면 한다는 말도요. 어머니는 혈압이 오르시는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대노하신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놈의 자식이 편하게 살더니 하다 이제는 여자질을 해? 아이고, 아유, 내가 이놈을 그냥... 예미야, 나 오늘부터 이놈의 자식은 내 호적에서 파버린 걸로 생각하련다. 새끼까지 있는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저 하나 보고 이날 이때까지 애들 키우며 고생한 지 마누라 공은 모르는 놈은 사람도 아니여. 데리고 있어봤자 인간 되긴 그런 놈이니 정신 차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굴러먹고 살다가 탈탈 털려봐야 정신 차릴 놈이야. 그놈은. 아이고, 내가 너 볼라치 없구나. 우리 손주들한테 이 할미가 미안해서 어쩐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가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악다구니 쓰고는 왔지만 어쩌겠어요. 그 인간, 제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여자 데리고 이 집에 쳐들어오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결국은 제가 나가는 게 맞겠죠. 위자료 달라는 대로 주겠대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 이제 저랑 애들은 안중에도 없는 존재인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너 남자한테 여자가 왜 들러붙는 줄 아니? 세상에 애 딸린 이혼남 좋다고 할 여자 없어. 근데 필시 이놈이 입에 발린 소리로 자기 돈 자랑했을 거다. 그러니 여자가 붙어있는 거야. 너 이혼하는 건 안 말리마.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하고 살아달라는 말은 나도 못해. 근데 그놈이 쓰레기 같은 여자하고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보지. 나는
아들놈 이제 필요 없다. 오늘부터는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그리고 이 집을 너한테 주마. 내가 당장 집 팔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사고 싶은 집 사서 애들하고 편하게 살아. 이게 내가 시어머니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싶구나. 어머니, 이 집을 주신다뇨? 그럼 어머니는 어쩌시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찌 이 집을... 그 인간이 위자료 주는 거랑 전세자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직장도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든 살 궁리 해볼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이 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놈한테 가게 돼 있어. 나는 자식 마누라 내팽개치고 인간이길 포기한 놈한테 내 재산 단돈 100원도 줄 수 없다. 어쨌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남자를 보며 살 자신이 없었기에 헤어질 준비는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기어이 그 집을 팔아 저를 주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다음 날로 집을 부동산의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으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정말 집을 팔아 저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때 남편과 헤어져도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시누이도 외국에 있고 어머니도 장사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니는 무슨 낙으로 살까 싶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애들 키우는 건 모두 어머니랑 같이 해서 저에게는 친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기에 같이 살자고 마음먹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이상 본가로 올라오지 않겠다고 본사 발령을 연기했다면서 그 사이에 저더러 어머니 집에서 나가달라며 저에게 이혼을 계속 종용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도 그 인간이 연락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 판다는 소리는 그 인간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뒤통수 좀 맞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남편과 결국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겠다고 한 위자료 4천과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해주신 집 보증금 그리고 양육비도 협의했고요. 물론 이혼은 해주되 순순히 그 사람이 상간녀와 잘 살도록 두고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아이가 있으면 쉽지만은 않아요. 양육에 대한 문제, 면적 교섭권, 재산 분할 등등 조정할 일이 많죠. 게다가 숙려기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놈을 법원에서 두어 번은 만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마치 혹이라도 되는 듯 급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죠. 여자한테 단단히 미친 남자가 저런 모습이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이 팔리고 이사 날짜를 맞춰 저희는 평수는 조금 작지만 입지 좋은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남편놈에게 이사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남편놈도 자기 엄마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요. 사람이 참 간사한 존재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애들과 어찌 살아가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찌어찌 시간은 가고 다 사라지더라고요.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과 이혼 서류가 마무리되었고 저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는 새로 꾸민 집에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이참에 힘들게 일구신 식당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커피숍 같은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시기에 창업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종종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밑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들 아빠는 저에게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집을 언제 비워줄 수 있는지 자기 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는 이유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를 자꾸 물어봤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당연히 어머니 집을 팔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잠자코 이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앞날만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당부도 있었고요. 남편놈은 아마 새 출발을 할 생각에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마
저와 애들을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자기 엄마 집에 들어가 돈을 모아 분가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혼하기 위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제 위자료로 줬고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해준 전세 보증금도 포기했으니까요. 게다가 애들에게 양육비를 주려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 집에서 신세질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과연 그 인간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이혼하고 나서 주변 정리를 얼추 하고 난 시점에 남편 놈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충 왜 전화했는지 예상을 했던 저는 모른 척 전화를 받았는데요. 대뜸 다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야, 현수 엄마.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말이야. 대체 어찌 된 거야? 왜 우리 엄마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 나 지금 우리 집 아닌가 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 우리 엄마 집 맞거든? 근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나보고 누구냐잖아. 비밀번호 계속 눌렀다고 나 지금 신고당할 뻔했다니까?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줬습니다. 몰랐어? 그 집 팔았는데? 어머니가 말 안 하셨나 봐. 우리 이혼 절차 밟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 집 파셨어. 당신이 딴 년이랑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꼴은 절대 보기 싫다고 그러시더라. 암튼 나는 할 말 없어. 어머니 집 어머니가 파신 거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당신 신혼집은 당신이 알아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너 다 주고 이혼한 거 알면서 그래? 우리 엄마 빨리 연락 좀 해줘. 내가 일단 말씀드려야겠다. 여기로 빨리 오시라고 해. 안 그럼 나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알겠어? 전 남편도 아마 황당했겠죠. 밑동 구석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홀랑 집을 팔아버리셨으니 상간녀 앞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집을 산 새 주인이 난리가 났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집에 와서 아들을 말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사는 줄 알면 조용히 꺼질 것이지 이 인간이 무슨 민폐를 끼치나 싶어 부랴부랴 일단 저 혼자 예전에 어머니와 살던 집으로 갔더니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 놈과 상간녀로 보이는 두 남녀가 아주 거짓골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따기도 주고받는 모양새였어요. 언제는 나랑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더니 내가 돈 없다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냐? 혼인 빙자해서 사람 속인 게 누군데? 애 딸린 유부남 주제 나 속인 거 넘어가줬더니만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오빠가 전차한테 돈 다 털어주는 거 볼 때 불안하더라니. 이게 뭐냐고! 내가 이 나이에 월세방에서 살라는 거야? 고작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난리친 거면 나는 싫어! 다 포기하고 내려갈 테니까 오빠 혼자 살아! 뭐? 나는 너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애 데리고 보고 다 포기했는데 고작 나 돈 좀 없다고 이러겠냐? 고작 돈? 웃기지 마. 오빠가 돈 없었으면 나는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보니 전부 허세였구만. 됐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둘이 남의 집 앞에서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그 인간들 앞에 나서기도 싫었지만 언젠가는 한번 겪을 일이니 지금 해버리자 싶었습니다. 기어이 망신살 뻗치는 일을 만드는구나. 남의 집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우리 어머니 집 누가 마음대로 판 건데 이 집 판 돈 설마 어머니가 당신한테 준 거야? 빨리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지 말해. 내가 지금 가서 따질 테니까. 어머니는 아들은 안중에도 없으시대? 어머니는 당신 이미 아들도 생각 안 하셔. 당신이 처자식 버리고 여자랑 살겠다고 한 거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경찰 불렀으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아참. 그리고 그쪽.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난 대가는 치러야죠. 조만간 그쪽 주소지로 상간녀 소송 소장 갈 거예요. 아마 그쪽 부모님 집 같던데. 부모님께 자세히 말 안 했으면 꽤나 놀라시겠네. 딸이 애 딸린 남자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떨는지. 아무튼 나는 위자료는 절대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항소할 자신 있으면 준비 잘해놔요. 물론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쉽지는 않겠네.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는 사실도 통보했습니다. 싸움을 하다 말고 멍한 표정의 두 사람의 얼굴이 볼만하더군요. 이윽고 그 상간녀가 전 남편 등짝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뭐가 억울한지는 몰라도 자기도 남편 놈에게 단단히 속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었는데 마침 경찰이 바로 도착하는 바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투닥거리며 싸우는 그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히 불륜한 주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다니요. 절대 그리 둘 수는 없죠. 어머니께는 돌아가는 상황을 대강 말씀드렸어요. 아마 남편이 또 연락이 올 것 같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이 우리 집을 어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간녀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더라고요. 꾀지지한 몰골에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아마 시누이에게 사정사정해서 우리 집을 알아낸 것 같았죠. 네 놈이 여기를 어디라고 와? 당장 가라 이놈아!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이미 말했을 텐데. 처자식 내팽개치고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인생 망친 놈한테 나는 할 말 없어! 어머니, 현수 엄마, 내가 진짜 생각 잘못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그 여자랑 바로 정리했어요.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그날로 내빼버렸다니까요.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나 아들이잖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현수 엄마, 부탁인데 그 상간녀 소송 취하해줄 수 없을까? 글쎄 그 여자가 나 고소한대. 자기한테 사기쳤다면서 나 진짜 인생 최악이다. 더 바닥 찍기 전에 한 번만 봐줘라. 어? 그건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니까 스스로 책임져. 자식 새끼 나 몰라라 하고 여자한테 미쳐있는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솔직히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상간녀 소송 절대 취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나는 할 말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얼마 후 소금단지를 가지고 나와 남편에게 마구 뿌리셨습니다. 당장 가라 이놈아!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나도 넌덜머리가 나. 네 새끼 키우는 내 며느리가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알아서 살아. 한 번만 더 와봐라 이놈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지금 경찰 불러줄까? 경찰차 타고 돌아가 볼 테냐 이놈아? 남편은 어머니에게 소금 세례를 맞고 겨우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불쑥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서인지 함부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에 대해 마음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십니다. 말씀은 그리하시지만 그 속이 어떠실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합니다. 전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숙박업소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겨우 고시원 하나 들어갔다는 말을 듣긴 했어요.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 어떻게든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겠죠. 저는 상간녀 소송을 1년 다 된 시점에 승소로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받은 저지만 나쁜 짓 한 두 사람이 잘 살자는 결말이라 속은 시원합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여전히 바쁘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한 관계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아시나요? 불륜을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땅의 모든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알았으면 하네요. 아울러 한결같이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힘을 보태주시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